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네. 화요일에는 탐정 안강산 최초 공개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여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강산 팀이 캠핑을 가서 만나게 되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썼으니까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이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채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에 다니는 재우는 나름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결혼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긴 연애 끝에 지난번 결혼한 와이프와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탄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회사 사람들과 산행을 다녀온 후부터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에서 벌레에 물렸는지 아니면 햇빛을 많이 쐬서 알레르기가 생겼는지 이마 정중앙에 빨간 수포가 생겼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거 생긴 적이 없었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는데 그것은 점점 딱딱해져 붉은 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기에 너무 흉한데?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그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피부과로 가서 그 점을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몸에는 큰 해가 되지 않는 점이라고 했지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점 보기를 좋아하는 와이프와 용하다는 무당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현재 회사에 다니는 와이프 미정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무당은 와이프 미정의 창업보다는 재훈의 붉은 점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거 흉점이구만. 최근에 산 같은 데 다녀온 적 있나? 무당의 말에 재훈은 회사에서 등산 다녀오고부터 붉은 점이 생겼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만. 그 점은 산에 있는 악령이 자신이 죽일 사람을 점 찍는 것이니 어서 없애야 할 것이야. 무당의 말을 들은 재훈은 다시 피부과에 갔지만 그 점은 너무 커져서 피부과가 아닌 성형외과로 가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점만 없애면, 점을 없애도 다시 또 생기면 자주 피부과에서 생겨날 때마다 없애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인 듯 했어요. 그래서 재훈은 수술대에 올랐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수술이었음에도 재훈은 수술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그가 왜 의식을 잃었는지 숨이 끊기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그렇게 어이없이 죽었고 재훈을 해치운 악령은 다시 또 산에 오르는 사람 중 하나를 골라 빨간 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도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서유는 중고 물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노트북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새 것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라 돈이 여유롭지 못했고 알바를 해도 서너 달 알바한 돈을 한꺼번에 노트북 하나를 사는데 쏟아붓기는 꽤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고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노트북 하나를 샀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는 건가? 라고 자문할 정도로 싼 가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중고니까 싸겠지. 서유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노트북을 구매했고 사용했습니다. 성능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느리지 않고 빠릿빠릿한 노트북을 원했던 그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설정해서 고치려고 해도 시간과 날짜는 7월 20일 밤 12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봤자 날짜와 시간이라 그는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능은 너무나도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트북에 고정되어 있던 그 날짜 7월 20일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날짜와 시간이 맞는 건가? 그는 어이없어하며 컴퓨터 하단에 날짜와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던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조금 하고 그것을 열어놓은 채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자 갑자기 그는 심장을 움켜잡고 버둥대다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그때까지 계속 7월 20일 밤 12시로 고정되어 있던 노트북의 날짜와 시간이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윤이 죽은 것과 노트북의 날짜 시간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번역일로 그럭저럭 먹고 사는 준석은 최근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절약하고 아끼고 해서 억지로 들어간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빚도 많이 졌죠. 앞으로 좋기 20년은 아프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 아파트에 정착했고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번역일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요. 보통 그가 낮잠을 자면 웬만해서는 안 깨는 와이프였지만 와이프가 자는 그에게 설거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많은 모양이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에 가서 점심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와이프는 매우 좋아했어요. 어머, 설거지를 다 하고 웬일이야? 평소 말이 없는 그는 미소만 씩 보이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본인이 시키고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평소에도 명랑한 와이프라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낮잠을 자고 있는데 또 와이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설거지 안 하고 뭐 해요? 그는 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와이프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 분명히 나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는 설거지를 다 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와이프가 돌아오자 그는 그녀에게 꼬치꼬치 깨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의 매일 설거지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와이프는 정말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상하다 생각한 준석은 다음날 점심을 먹고 핑계를 대 와이프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낮잠을 잤습니다. 여보 뭐해 설거지 안 하고? 분명히 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준석 와이프 목소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뭐야, 좀 더 허스키하고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잖아. 아무래도 잠결에 들어서 구별을 못한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고민하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직접 준석의 집에 와 집을 살펴보더니 그들이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준석은 수소문을 해 사실을 알아봤고 무당의 말은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큰 빨래를 털다가 실수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당의 권유로 구슬한 후에 부엌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설거지 때문에 그를 부르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준석은 편안한 자신의 진짜 집을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이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던 상호는 인적 없는 시골길을 걷다가 탈진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고 마실 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릿해지는 그의 눈앞에 웬 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어쨌든 민가라 물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그는 그곳으로 찾아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여러 번 소리치자 백발의 할머니가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고? 네, 제가 여행 중인데 목이 너무 말라서요. 죄송하지만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별말 없이 돌아서서 마당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우물을 쓰는 사람이 있나? 목이 말라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도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우물에서 물을 떠 바가지로 옮겨 담아 그에게 전했습니다. 쭉 드시게 어서. 할머니의 말에 그는 물을 마셨고 온몸이 시원해지는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넙죽 인사를 한 그는 돌아서서 발걸음을 떼었지만 집을 나서기 무섭게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한 모금만 더 마시고 갈까? 그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지만 할머니는 그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할머니를 찾던 그는 영 대답이 없자 홀로 우물로 가 물을 길어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지만 시원한 것은 순간이었고 돌아서면 바로 목이 또 말랐습니다. 그는 아예 깊지 않은 우물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 안의 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먹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탁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웬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팔뚝이 굵은 걸 보니 농부 같았습니다. 당신 죽고 싶어? 그 남자는 대뜸 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의 아들인가? 상호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우물물을 먹어서. 상호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봐요. 정신 차려요. 여긴 마른 우물이고 당신은 지금 우물 바닥에 흙을 파먹고 있다고요. 남자의 말에 깜짝 놀라는 상호는 눈을 딱 똑바로 뜨고 자신이 퍼마시던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헉! 이럴 수가.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죠. 정말 마른 우물이었고 자신의 손과 입 주변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힘들면 내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이리로 와요. 남자는 상호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은 상호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그 초가집 할머니는 도대체 뭐지? 상호는 다시 배낭을 메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도 그 초가집과 할머니가 자꾸 떠올라 얼마간 괴로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석은 대리기사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영업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건드리는 것마다 실패하고 대리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못 받아 속상했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자신을 부르는 단골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그 단골 손님들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는 김이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자주 불렀습니다. 김이사는 늘 조수석에 앉아 운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는 늘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운석은 그런 자리 배치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김이사가 워낙 매너가 좋아 부담되진 않았습니다. 김이사는 직업도 좋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겸손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팁도 듬뿍 주었습니다. 술 냄새 맡아가며 운전하시는데 돈이라도 좀 더 벌어가셔야죠. 운석은 늘 허리 굽혀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러면 김이사도 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런 손님도 있구나. 주로 술 취한 사람들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일이 많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은 운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김이사는 어찌 보면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석은 김이사의 콜을 받고 그의 차가 있는 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이사는 늘 그렇듯 조수석에 앉고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같이 안 나오셨나 보네요. 운석의 질문에 김이사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 저는 와이프가 죽었는데 와이프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정말이요? 운석은 놀라서 자신이 본 뒷자리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생긴 게 어떻게? 김이사는 차를 세우라고 하고 뒷자리의 여자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머리는 짧으시고 얼굴은 조금 동그란 편이고 코에 까만 점이 있었어요. 옷은 늘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고요. 운석의 말에 김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와이프 맞습니다. 맞아요. 제 와이프가 제 차 뒤에 있었다는 거죠? 뒷자리에요. 네. 운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귀신을 본다고? 김이사는 그 후로도 늘 운석을 불렀고 자신의 죽은 와이프의 영혼이 뒷자리에 있는지 항상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웃고 계시네요. 운석은 가끔 영혼이 보이지 않는 날도 김이사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고객이 기쁘시다면. 운석은 오늘도 김이사의 콜을 받고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실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고요. 실제 우리 시청자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실화 사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스토리북님의 제보입니다. 이야기 제공해 주신 스토리북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에 놀러 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발해를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장소도 돌아볼 겸 해서 철원을 1박 2일로 방문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우리는 밤늦게 숙소인 민박집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술자리가 있었고 저는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며 무심코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물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거울에 비친 존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실 불은 흐린 편이었지만 그 존재는 뚜렷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단발을 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꽃무늬 문양이 들어간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여자의 상체만 허공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평소 기가 센 편이었던 저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신이나 영혼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아무튼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드니 정말 그 단발의 창백한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같이 여행을 왔던 선숙이와 주희에게 제가 방금 전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너도 봤구나? 그 말을 한 사람은 선숙이었습니다. 선숙이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말로는 자신과 쌍둥이 동생 선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었던 저와 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야 오늘 처음으로 본 거지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귀신이 보이면 너무 무섭지 않아? 제 질문에 선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나는 그 귀신들이 나한테 별짓 못할 거 알거든.
그때 그 말을 하는 선숙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는 철원에서 본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야 소리나는 책방을 통해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본 것이 귀신이 아닌 헛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철원에서 봤던 그 여자의 꽃무늬 블라우스와 창백한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도 귀신을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부기님이 제보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것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듯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했고요. 귀신만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귀신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부기님, 시청자님의 말을 믿어요. 귀신을 정말 본 게 아닐까 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실화 사연이었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저는 2주 후 라이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